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자 보시고 식사 잘 하시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요. 보세요. 공시법이 격주 수업이죠. 한 달에 2번 나오죠. 그럼 2달이면 4번이죠. 4번이면 시간이 16시간이죠. 진도 못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달 말이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마지막 주에 보강을 좀 할 거예요. 그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등기법 차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프린트 한번 보시죠. 자, 프린트에서 이제 거기 복습 문제 2번 펴보세요. 거기 제목이 또 있어요. 입구에 이렇게 복습 문제 2번 많이 갖고 와요. 자 보시고 이제 오전 수업했으니까 이제 기억이 왜 안 나? 자, 그래서 이제 읽어봐야 돼요. 자, 볼게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자, 일부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자, 보시고 1번. 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 표제부에 토지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요거는 OX. 맞죠? 자, 여기 있어요. 토지 표시는 대장 기준, 등기 기준? 그렇지, 대장 기준. 그 말이에요. 이렇게. 1번은 맞는 말. 오. 이제 2번 보세요. 자, 공간 종호 법령상 토지이동사유를 통하는 지적 공부는 토지이동사유 어디 만들어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두 개만. 이렇게. 두 개 적으셔야 돼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렇게. 3번. 자, 지적도 및 임야도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는 등록하지만 토지 고유번호, 토지동사유 등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그 이제 봐요. 도면에 토지 표시 4가지 뭐 들어가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앞달락 맞죠? 맞고 그다음 뒷달락. 도면에 토지 고유번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토지 이동사유도 안 들어가 있지. 그럼 이제 그 3번은 맞는 말이죠. 이렇게. 맞는 말. 자, 또 이제 그다음 4번. 자, 경계점 좌표 등록상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소유자,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진짜 O? X. 소유자가 없어요. 소유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자. 빼야죠. 그래서 이제 소재, 지번 들어가 있고, 좌표 들어가 있고, 고유번호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언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이렇게 그림 보시기 편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좋고. 그 다음 이제 5번. 경계점 좌표를 비치한 적에 토지의 경계의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좌표와 굴곡점을 잇는 직선에 의한다? 자, 그렇죠. 좌표에 의한다 딱 잘라야 돼. 그 뒤에 굴곡점 있는 직선은 싹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요. 내 토지가 지금 경계점 좌표 올라와 있으니까 경계 보고는 뭐로써 한다? 좌표로 써라 그 말이죠. 좌표로써. 너무 인상 쓰지 말고. 자, 지금 너무 진지합니다, 지금. 저 6번. 자, 등록 전환으로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이내인 경우에 임야대장 면적을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자, 요거 보세요. 허용 범위 이내죠. 이내는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옛날 거, 지금 거 뭐가 더 믿을 수 있다? 지금 거.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돼.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야대장 면적을 싹 지워야죠.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새로운 면적을 그냥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음 7번. 자, 이 필지 토지가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이 필지 모두 미등기인 경우에는 합병 신청할 수 없다. X죠. 등기 여부가 동일하죠? 합병할 수 있어요. 여기 의외로 이 문장이요. 잘 쏘가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이게 기등기지끼리 묶을 수 있죠. 미등기지도 돼요. 근데 이제 기등기지, 미등기지 묶을 수가 그게 없다지 이렇게.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 다음 8번. 자, 지적소관청은 말소신청을 통지받은 자가 60일 이내에 말소하지 않냐면 직권으로 지적권 통장을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60일이 아니고 90일. 그래서요. 해면서 말소는 90일 내에 합니다. 30일은 뭐 하는 기간? 소주 먹는 기간. 90일이에요.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9번. 청산금에 납부고지 또는 수송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송통지 받는 날부터 얼마 이내? 1월 내.
1월 내. 어디에 이의신청한다? 지적소관청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해요? 1월 내에 축변이가 하는 거죠. 축변이가. 조금 이제 다른 거 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 자, 10번 한번 풀어보시죠. 그렇죠. 이거 이제 합의로 정했죠. 협의로 정할 때는 측량기간 얼마? 전기간의 4분의 3. 검사기간이 4분의 1. 소도 그랬죠. 뭐 이런 걸 내놨냐. 26회 정답 지문입니다. 기출 지문이에요. 시험에. 또 이제 11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결과에 대해서 시도자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2개. 아니지. 복현.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제 그럼 봐요. 보건 측량은 도상 경계를 시장에 보건만 시켰죠. 그럼 지적 공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죠. 또 이제 그리고 현황 측량은 도상 경계와 건축물을 비교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2개는 지적 공부 내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측량을 검사할 필요가 없답니다. 2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경계 보건 측량. 또 하나 이제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묶어서 복현 그랬어요. 복현. 이렇게. 그다음 이제 12번. 자, 지적 측량 족구 심사 청구자가 지방지휘위원회 의결에 의결사항에서 불복한 경우에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사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90일은 맞죠. 그럼 이렇게 해서요. 적부 재심사는 누구에게 제기한다? 국장을 거쳐 중앙지휘원회에 제기한다. 그 앞에 그거 들어가야 돼요. 국장을 거쳐 이렇게. 국장을 거쳐 중앙지휘원회에 제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셨고. 자, 그래서 이제 오전 들어온 거 푸니까 잘 풀리죠? 아니죠? 자, 근데 봐요. 내가 하는 말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래서 이게 원감은 이게 시간을 요하는 공부예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럼 오늘은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자, 쭉 가서 등기로 가보세요. 자, 등기법. 일단 자 150페이지 딱 펴보시면 거기 이제 제목이 여기 보세요. 자, 가운데 이제 그 보라색 종이 있죠. 펴보세요. 목차 한번 볼게요.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등기는 이제 제가 아침에 계속 고민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칠판 한번 보시고 이렇게 또 올려보세요. 일단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부동산 등기법.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순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야죠. 줬어요.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죠. 그러면 요 을은 이제 소유자달이다.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그럼 이제 을이요. 그 서류 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딱 해야 돼요. 이렇게 신청하고. 신청하면 등기한이 이제 의뢰 서류를 접수를 받아요. 접수. 이렇게. 그럼 심사를 딱 해야죠. 과연 이게 이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심사하고. 그럼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여기 우리가 앞으로 여기를 등기 절차 그래요. 등기 절차. 절차고. 또 하나 보세요. 이제 절차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요 등기 절차에서 우리는 뭐만 해요? 신청. 우리는 신청만 하는 거죠. 신청. 그럼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이제 등기관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언제나 요 신청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셔야 돼. 그럼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신청을 하는데 보세요. 자, 신청할 때는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돼요. 원칙이 이제 공동 신청 그래요. 원칙은. 네,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을이 갑에게 잔금을 줬죠. 그럼 갑에게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줍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을이 등기할 때는 자, 갑이 준 서류 가지고 와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이렇게 등기는 이렇게 해요. 서면주의입니다. 서면주의. 등기할 때는 이제 어떤 서류 필요한지 서류도 이제 주의하셔야 돼. 서면주의다. 이렇게. 넘어왔고. 또 하나 보세요. 자, 또 이제 갑과 을이요. 원칙은 등기할 때는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근데 지금은 자, 원칙은 이제 출석주의입니다. 원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제 보세요. 요 세 가지. 요 세 개가 이제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등기 신청의 3대 원칙 그래요. 원칙은 뭐다? 첫 번째, 공동 신청한다. 두 번째가 이제 서면주의다. 또 하나 이제 출석주의입니다. 원칙이고, 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원칙은 공동인데. 혹시 한번 보세요. 그럼 원칙은 등기할 때 같이 가야죠. 그 등기 언제나 같이 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의리 혼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우리 그거 같죠. 국가도 등기를 시행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촉탁 그랬잖아요. 또는요, 등기한이 직권 등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그래서 이제 거기를 첫 번째 이걸 뭐라? 이걸 이제 등기 신청 형태라 부릅니다. 이렇게. 어떻게 시작할까? 첫 번째 나와야 돼요. 등기 신청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서면주의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제 의리 등기할 때는 의리 등기소에 종이서류 내면 되겠죠. 지금도 좀 다르게 뭔가요? 지금은 등기할 때요. 출석 안 하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인터넷 신청할 때는 종이서류를 낼 수 있나요?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밖에서 명칭이, 지금 명칭은 이렇게 불러요. 이걸 이제 줄여서 이제 등기 신청 정보 그래요. 신청 정보. 또 하나 이제 첨부 정보. 이렇게. 자, 보세요. 이제 새로운 말입니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인데 이렇게 하세요. 이 정보란 말 있죠. 정보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 서류. 여기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예요. 또 하나 이제 보세요. 첨부 서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봐요. 매매계약 체결했죠. 우리가 이게 대금을 줬어요. 그럼 갑이에게 어떤 서류를 주든가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인감증명. 맞아요. 또. 그렇지. 등기권리증. 그게 첨부 서류예요. 이렇게. 이런 파트가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사회에서 뭐 등기권리증 그러죠? 그런 것도 이제 나옵니다. 또 이제 그거 인감증명. 이렇게. 대표 서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좀 이따 나올 거고. 또 하나 이제. 원칙은 출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죠. 여기는 그렇게 불러요. 여기 이제 표현하기를 등기 신청 방식 그래요. 등기 신청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신청 방식은 원칙은 이제 출석을 해요. 방문 신청. 지금은 출석 안 하고 이제 인터넷 신청하겠죠. 그거지 그래요. 전자 신청 이렇게 두 개 나눠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제 보실 사항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그리고 뒤에 자 뒤에 이제 접수 심사 기록 나왔죠. 여기 묶어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등기 신청 후 절차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문제가 타이틀이 지금 등기 절차 그랬어요. 절차 파트인데 타이틀을 그 4개로 잘랐어요. 첫 번째 요걸 거예요. 이제 등기 신청 형태 어떻게 신청하는가. 두 번째 요가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 서류.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네 번째 이거 이제 신청 후 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등기에서 어려운 포인트고요. 흔히 그렇게 표현해 묶어서 이제 여기를 절차 총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책 좀 보세요. 여기 자 여기 한 표 보세요. 거기 본문 내용 앞에 부분제 앞에 거기 보세요. 보라색 종이 보세요. 보라색 종이. 자 고개를 들고 여기 자 빨리 펴보세요. 빨리. 자 보시고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일장에 총칙 돼 있죠. 총칙은 이제 흔히 그런 거 나와요. 등기의 의, 뭐 등기 종류, 대상이 쭉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총칙 파트고 2장은 등기 기간과 설비라고 돼 있죠. 뭔가 하면 등기 기간이 뭘까요? 이제 등기소가 되겠죠. 설비가 2개 있어요. 등기관이 있고 등기부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2장은 타이틀이 이제 보세요. 등기관 설비인데 여기 3개 나와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어차피 시험은 요거 나와요. 등기부에 관한 거. 그걸 볼 겁니다. 나중에 볼 거고. 3장에 보시면 제목이 절차 총론돼 있죠. 거기가 여기예요. 절차를 이제 다 본다고 합니다. 총론 파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총론 파트.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요거 보셔야 돼. 등기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 방식 하나. 신청 형태.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네 번째가 이제 신청 절차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여기가 이제 절차 총론입니다.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밑에 보니까 4장은 제목이 표시가 난 등기라고 돼 있죠. 5장은 권리가 난 등기죠. 그래서 여기서 4장, 5장 뒤에 묶어서요. 등기 절차 강론 그래요. 강론. 뭔가 하면 3장은 총론이었고, 그다음 이제 4장은 표시 등기예요. 그다음 이제 5장은 권리 등기. 그래서 이렇게요. 요 2개를 묶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를 이제 등기 절차 강론 그래요.
강론. 오케이. 그럼 이제 자 무조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강론 파트인데 이제 그 형태를 해서요. 언제나 우리가 공부할 때는 총론을 보셔야 강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봐요. 민법책 제일 앞에 민법 총칙와 있죠. 같은 의미예요. 그다음 이제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게 강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강론은 언제나 총론형의 반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요. 자, 시험으로 하시면 절차 총론 파트죠. 이게 보통 문제가 한 최근에 한 3개 정도 나와요. 3개 정도. 3개. 총론 파트 3장 부분이 3개 나오고 그다음 이제 4장 표시 등기 파트죠. 표시 등기는 보통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것도요. 한 5년에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작년에 나와버렸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표시 등기 파트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이제 권리 등기인데 요 권리 등기 파트 여기가 보통 시험을 하시면 7개 내지 8개 나와요. 등기법 몇 문제 나오죠? 12문제. 그런데 8개 나온다고. 그럼 이제 앞으로 공부는 어디만 하면 돼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안 돼. 구조가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강론은 총론을 안다는 전자에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3장, 5장을 보셔야 돼요. 또 이제 그리고 권리 파트인데 자, 우리 알 수 있으니까 보세요. 그러면 자, 권리 등기죠?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권리 등기 뭐 있나요? 소유권 등기, 뭐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이런 거. 그럼 가등기도 있을 거고, 가처분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시험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알려면은 민법을 공부하고 오셔야 돼. 왜냐 민법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뭔가 하면 이 등기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갑과 을이 등기한다. 흔히 쓰죠. 근데 등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매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뭔가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언제나 사고는 민법이 치고 뒤처리하는 게 등기 파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법대 강의를 가면요. 이 등기법은 4학년 2학기 과목입니다. 민법 공부 다 하고요. 그 후에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뭔가 민법과 등기를 같이 공부하죠. 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등기를 잡아놓으시면 민법이 편할 수도 있어요. 영향을 서로 주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절차에서 보시고 일단 명칭을 잘라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3장 여기인데 이제 이게 묶어서 절차 총론 그래요.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4장은 표시 등기 파트, 표시의 등기다. 5장은 이제 권리 등기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 후토표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장 가세요. 자, 153페이지. 자, 1장 총칙 돼 있죠. 보시고 거기 그 출제 포인트 그림 보실래요? 박스? 근데 뭐 이제 문제가 보면 참 골고루 나오죠. 골고루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파트는. 보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세요. 총칙 1장 파트는 뭔가 하면요. 민법 때문에 조금씩 보셔야 돼. 민법과 이제 직결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하나씩. 이제 1장. 총칙 돼 있고. 첫 번째 또 이제 이렇게죠. 첫 번째 이제 등기의 서설 그럴 거예요. 서설 돼 있고. 첫 번째 또 이제 요거 와요. 첫 번째가 등기의 의 그러고 와요. 그럼 또 올려보세요. 이제 똑같은 구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공간정보법 처음에 할 때 그거 나왔죠. 지적의 의 나왔죠.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래서요. 그럼 등기 똑같은 구조예요. 보세요. 그럼 등기는 자, 첫 번째 지적은 토지를 그랬죠. 그러면 등기의 대상은 뭘까요? 그렇지. 부동산이지.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 나와야죠.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보세요. 지적법에는 지적공부가 나왔죠. 그럼 등기법에는 무슨 장부가 나와요? 이제 등기부가 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등기부에 또 하나 이제 기록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적은 이렇겠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랬고 등기는 뭐다?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 추가할게요. 기록인데 이 기록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등기관이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떠올리세요. 그래서 이제 흔히 쓰는 말. 자, 첫 번째 등기가 뭐다? 부동산을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록하는 것. 이렇게. 이게 등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등기의 의 하나 보시면 되고 막 쓰면서 외우시거나 그럴 내용은 아니죠. 자, 보시고 이제 그다음 넘어가서 자, 154 가보세요. 자, 154에 보시면 박스가 2개 있죠. 그 박스 둘 다 별표. 첫 번째 보세요. 154. 첫 번째 박스. 자, 용어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뭔가 하면 이 용어정의가 새롭게 추가된 용어들이에요. 법률에서 용어정의 보셔야 돼. 첫 번째 볼게요. 용어정의. 자, 등기법 2조. 1번
등기부 체크하세요. 등기부란 전산정보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그 다음 대법원 기초 정함에 따라 체크하세요. 편성한 것. 그렇게 나와야 돼요. 편성한 것. 이렇게. 이게 포인트고요. 그럼 3번도 뭐 미리 보세요. 3번도 체크하세요. 등기 기록 체크하고요. 등기 기록이란 일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 자료를 말한다. 등기정보 자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요.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등기부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봐요. 옛날에는 등기부가 종이등기부였죠. 지금 등기소감은 종이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전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옳은 표현이에요. 다시 그래서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고 그 등기 기록을 다 묶어놓은 세트가 등기부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용어가 조금 구분하셔야 돼. 다시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고 그 등기 기록을 다 묶어놓은 세트가 뭐다? 그게 이제 등기부가 되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엄밀히 말해서. 그럼 이제 2번. 2번도 줄여놓으세요. 등기부 부본 자료. 자, 부본 동그라미. 자, 부본이 뭘까요? 부본이 복사본이에요. 자, 옆에 보세요. 자,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경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이거 있어요. 보세요.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지금은 등기부가 컴퓨터 안에 정보로 저장돼 있죠. 이게요. 바이러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싹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등기를 하고 나면은 복사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등기부의 복사본이 뭐다? 그게 등기부 부본 자료. 이렇게.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 이제 4번 체크하세요. 4번에 등기필 정보. 자, 옆에 또 줄거볼게요. 자,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끝에 등기한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자, 짚어 보세요. 갑과 을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등기한이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봐요. 그럼 등기한이 이제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등기관은 을이 소유자인 거를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그때 이제 등기소가 을에게 뭘 준다? 그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흔히 사회에서 등기 권리증 그러죠. 앞으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좀 없어 보여. 그래서 기억하세요. 등기 권리증이 아니고 뭐다? 등기필 정보예요. 이게 이제 3년 전에는 등기필증 그랬어요. 지금 바뀌어서 지금 이제 등기필 정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나면 등기소가 을에게 뭐 준다? 등기필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명칭책까지 넣지. 그래서 이제 그 네 개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꼭 정의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 그다음 이제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 플러스 스타디 또 있죠. 그 박스는 별표 3개. 두 번째 박스는 별표 3개 딱 치고. 자, 별표 3개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목이 등기의 접수 시기와 또 하나가 효력 발생 시기죠. 뭔가요? 자, 3년 전에는요, 말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언젠지 대해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법률로 딱 정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률 조문입니다. 자, 체크할게요. 첫 번째, 1번. 등기의 접수 시기. 자, 등기 신청은 자, 대법원규칙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 등기 신청 정보가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체크하세요.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거죠. 그럼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해야 돼.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신청을 딱 했죠. 그러면 접수를 받아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접수 시기가 나눠진 이유가 뭔가요? 등기관이 의뢰서를 일단 받았죠. 이게 접수된 건지 접수받아서 적어 놓은 때인지 이게 말이 많았다고요. 지금은 법에다 정해놨어요.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학설을 정확히 이제 법률로 만들어놨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고. 자, 두 번째 체크하세요.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자, 1번 중요합니다.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럼 봐요. 또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그렇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말 딱 와야 돼. 봐요. 무슨 얘기하면 봐요. 이제 등기한이 자, 신청을 했고요. 접수를 받아서 심사하고 등기부에 기록을 딱 했죠.
그게 뭔가 하면 이거 말이에요. 등기부에 등기가 하면 그 시기를 앞당겨주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보세요. 그러면 접수받아서 등기부 기록 안 했어요. 그럼 효력 발생해야 안 해?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등기부에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 접수한 때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부에 등기하면 그 시기를 앞당겨주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또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억하세요. 그 두 개 지문은요, 우리 시험에 매년 뜨는 지문이에요. 이제 그 두 개도 법률 조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다음 이제 자 2번에 이제 자 등기의 기능화 있죠. 자, 그거 이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 제도다. 물권 체크하고요. 물권 공시. 자, 두 번째,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체크하세요. 민법 186조. 자,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이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이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조합니다. 그게 편해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 이제 3번도 체크하세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 요건이다. 밑에 체크하세요. 민법 187조. 187조. 자, 이게 있어요. 상소, 공용증서,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언제는 등기하라? 처분할 때 등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처분 요건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4번.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 판매권. 자, 묶어놓고요. 거기는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 채권 그러면 돼. 부동산 채권. 요 이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일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 수업 내용 3교시. 지금은 이제 줄만 딱 걸어놓으세요.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제 그냥 이제 이거죠. 민법 186조, 187조 자꾸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자,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망설인 게 이거예요. 여기를 수업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제 오늘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요거 이제 영원히 끝입니다. 오늘만 하는 거예요. 자, 보시고 줄만 걸을게요. 첫 번째. 자, 등기부 편성 체크하세요. 물적 편성주의다. 옆에 이렇게 써 있죠.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자, 여기서 1등기기록 나왔죠. 뭔가 하면 부동산별로 옛날로 치면 등기부를 따로 돌아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편해요. 물적 편성주의다. 다른 말로 이제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이렇게 편합니다. 좋고. 자, 2번 체크하세요. 자, 신청주의다. 신청주의인데 세 개 왔죠. 공동 신청주의에다가 출석주의에다가 서면신청주의다. 여기에요. 이제 신청의 3대 원칙이에요. 공동 신청. 그다음 이제 서면주의, 출석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용어들입니다. 나중에. 쉽고. 넘어가서 이제 자, 이제 156. 자, 3번 중요해요. 체크하세요. 등기한 심사권, 형식적 심사주의다. 체크하고 이제 또 돌려보세요. 그럼요. 그 말 기억나야 돼요.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한번 나왔어요. 지적은 무슨 심사주의? 지적은 실적 심사주의예요. 뭔가 이렇게 했어요. 자, 뭔가 하면 갑의 토지인데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꿨어요. 그럼 갑은 이제 뭘 바꿔야 돼요? 지목을. 그럼 이제 봐요. 그럼 갑이 이제 소관청에 딱 가서 지적 소관청에 무슨 신청한다?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죠. 그럼 신청할 때 보세요. 요 갑은 소관청에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서류 심사했어요. 이상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 소관청은 지목을 무조건 대로 바꿔준다? 아니면 몰래 나가서 확인한다? 확인했죠. 근데 그럼 봐요. 그럼 소관청은 지금 갑이 가지고는 서류 심사했죠. 몰래 나가 또 확인했죠. 묶어서 여기가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그런데 등기는 달라. 봐요.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갑과 을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이제 등기화 서류를 넘겨주죠. 그럼 이제 그 서류 가지고 을이 가서 등기를 신청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하는 보세요. 등기하는 을이 가지고는 서류 심사했죠. 이상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해줘야 돼요? 아니 정말로 매매계약처럼 매매계약도 심사해야 돼. 그치,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등기는 무슨 주의다? 형식적 심사입니다. 형식적. 그래서 뭔가 하면 요 을은 등기관요. 을이 가지고는 서류만 심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체크하세요. 등기는 이제 무슨 주의다? 등기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 책에 줄만 걸어놓을게요. 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3번에 1번. 1번에서 그 끝에 체크하세요. 첫 번째 줄 끝에 형식적 심사주의 돼 있고 가로수에 줄 그세요.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범위를 절차상 적법성 여부만 심사. 가로치고 뭐라 돼 있다? 소리만 심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독일 아시죠? 독일은요. 이렇게 합니다. 독일은요. 등기관이 의리가 좋은 소리 심사해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이요. 정말로 매매 결정인지 매매를 조사할 권한이 또 있습니다. 다 조사합니다. 이상 없으면 등기해져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독일은 부실 등기가 많을까 적을까요? 적어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명칭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또 4번 체크하세요. 4번도 제목만 등기와 물권 변동 체크하세요. 성립 요건주의다. 여기가 이제 186조죠. 이렇게 해서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뭘 해야 한다? 등기. 그래서 등기가 이제 하나의 성립 요건입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써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똑같은 의미예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 이제 5번. 자, 5번도 이제 줄 그셔야 돼.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의 불인정.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좀 설명할까 망설임 중이었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럼 공신 부정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보세요. 뭔가면요. 자, 보세요. 이제 자,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 현행 법상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편하게 들어놓으세요. 자, 이게 민법 관련된 언제 뭐랄까요? 그냥 백그라운드니까 들어오세요.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제도인데 공시제도는 이렇게 있죠. 부동산에 대한 공시제도가 있고 동산에 관한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가 뭐가 있나요? 이게 등기죠. 그럼 이제 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는 이게 점유입니다. 이게 이제 공시제도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에요. 공시라는 말은 권리관계를 널리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공시예요. 그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요 말이 나와야 돼요. 공신력이 와야 돼. 자, 공신력. 자, 한철 적어볼게요. 자, 공신력이에요. 공신력 이 말이에요. 공시된 것을 믿으면은 보호를 할까 말까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봐요. 여기서 이제 또 잘라야지. 그럼 우리나라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제도니까 첫 번째 이거죠. 첫 번째는 이제 등기의 공신력이 나오고요. 또 이제 동산은 점유가 공시제도죠. 여기는 이렇게 하죠. 점유의 공신력 그래야죠. 이렇게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 점유 공신력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는 자, 동산에 대해서 점유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요게 뭔가 하면 요게 그 제도예요. 선의취득제도. 배웠지? 자, 알았어. 표정이 안 배운 것 같아. 자, 다시. 자, 말씀드릴게. 자, 제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갑니다. 딱 하는데요. 그 지하철역 입구에서 왜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서요. 채소를 싸놓고 팔고 있어요. 채소를 싸놓고. 제가 이제 돈 주고 샀어요, 이제. 사서 돈 주고 딱 받아서 딱 갈래는데요. 누가 오더니 잠깐 딱 그럽니다. 왜?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훔쳐온 채소를 나한테 팔았어요. 그럼 나는요. 이 채소 들고 집에 가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왜 가? 선의취득. 그게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봐요. 채소가 잘라서 밭에서 반출하면 동산이죠. 좀 싸놓고 팔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요. 할머니가 당연히 소유자를 믿고 물건을 샀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던 선의취득이에요. 점유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는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유 공신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요게 문제예요. 등기 공신이 문제예요. 자, 요 보세요. 요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등기 공신력을 이제요.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요. 부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인정하는 나라 대표 독일입니다. 자, 봐요. 독일은 우리랑 상황이 달라요. 이렇게 합니다. 갑과 을이 이제 독일 얘기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반드시요. 갑과 을이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매계약서를 공증을 받아야 돼요. 공증.
시내 가보면 빌딩 옆에 공증 붙어 있죠. 자, 보세요. 이제 공증 가면 공증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7년 넘은 변호사만 돼요. 7년 넘어야 돼요. 그리고 7년 넘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봐요. 그러면 공무원은 일반 사인이죠. 근데 공증할 때는 신분이 바뀌어요. 공무원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갑과리요. 매매계약서를 적어서 계약서 가지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으러 옵니다. 그럼 이제 등기관이요. 자, 정말, 등기관이죠. 그 변호사가요. 정말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대금 줬는지 다 조사합니다. 이상 없으면 공증을 해줘요. 그럼 봐요. 그러면 공증받은 계약서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증받은 계약서 가지고 등기하러 가요. 독일 얘기예요? 그럼 등기관이 서류심사합니다. 이상 없어요. 그러면 갑과를 또 불러요. 정말로 매매계약 체결했는지 대금 줬는지 다 조사합니다. 이상 없으면 등기해줘요. 그러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안 보죠. 그러면 독일은요. 공증도 미리 한번 받았죠.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할 때 등기관이 또 했죠. 그럼 독일이라는 나라는 불순등 위험이 높아야 낮아요? 그게 낮은 거예요. 낮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야.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증 받습니까? 왜 안 받아요? 돈 들거든. 근데 뭔가요? 근데 공시 인정하려면 제일 먼저 기본 전제가 공증이 의무화가 돼야 돼요. 자, 공증 받았습니다. 자, 우리 안 받았죠. 우린 그럼 매매계약서에 등기하러 딱 갔죠.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등기관이 서류 심사했죠. 심사하고 보세요. 갑과로서 또 심사해요? 그냥 등기해 주잖아요. 그냥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등기관이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한 1인당 등기한 1인당 하루에요. 등기 사건을요. 70건 처리한대요. 하루에 70건 처리한대, 등기를. 그럼 보세요. 70건 처리하는데 등기 기록을 하는데 갑과를 불러가지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대금 줬는지 조사할 권한이 없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자, 이거예요.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공신력 인정하면 참 좋은데 아니에요. 인정하려면 이제 이렇게 돼요. 독일처럼 공증이 의무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등기관을요, 지금보다 한 5배쯤 더 뽑아야 돼요. 5배쯤. 그 월급 누가 줘요? 세금. 그럼 세금이?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요, 등기료가 우리보다 한 3배쯤 비싸요. 그렇게 하려니까 비싼 수밖에 없지. 그럼 뭔가 하면 인정하려면 수수료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공시 인정할래요, 안 할래요? 그래요,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면 이렇게 해요. 인정하는 게 좋고 분명히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나라의 정책의 문제예요. 나라가 이렇게 독일처럼 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인정이 오른 거예요. 우리처럼 갖춰지지 않으면 부정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공시행 인정 안 하는데 참 나쁜 나라 이럽니다.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인정하려면 이제 위험 우리가 이제 비용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 안 해? 안 해요. 맨날 그냥 하는 말이요. 인정하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저런 백그라운드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쓱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거의 결론. 우리나라는 공신력 인정 부정?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만. 이제 여기서 이제 맨날 하는 말, 뭐가 좋고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셨고. 자, 그래서 옆에 와서 이제 6번. 자, 국가배상 책임화 있죠. 자, 이게요. 자, 등기관. 등기관이 고의가실로 등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 갑과 을이요. 특히 뭐 을이 되겠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그게 뭔가 하면 뭐예요? 그럼 등기관 잘못이니까 등기법의 조항이 있어야 돼. 그 조항이에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 등기관 잘못했을 때 그때 이제 무슨 법으로 보호한다? 국가배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말입니다. 국가배상 책임이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특징경 문제점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다음 7번. 자, 토지 건물 등기부의 이원화. 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특징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한번 보세요. 건물을 팔았어요. 흔히 사회에서 말할 때. 그러면 이 토지는 같이 팔아요? 안 팔아요? 흔히 같이 팔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이 두 개를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쪽 나라들은 대부분 다요. 건물 등기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만 등기부가 있어요. 토지만 돼 있고 그리고 그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뒷면에 건물 등기 해주면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 겸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건물, 토지 등기부의 이원화 돼 있고. 그다음 이제 8번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누가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나라는 자,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그래서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자, 보시고 이제 고개를 들고. 이것도 제가 좀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 1900년 초반에 일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본이 이제 등기와 대장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 개 토지에. 근데 이제 뭔가요? 자, 문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별도로 대장은 따로 없어요. 등기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그쪽은 또 특징이 또 약간 차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요걸요. 1960년도에 일본에서는 요걸 두 개를 한 개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별도 대장은 따로 없습니다. 등기 하나만 있습니다. 이게 편해요. 왜요? 어차피 등기나 대장이나 기록사항은 거의 유사해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묶었으니까 또 우리나라도 또 이제 묶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역사 얘기예요. 자, 1980년도에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그때 하나 만들었어요. 행정쇄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행정 절차에서 복잡한 게 뭐가 있냐 고쳐주겠다.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본이요. 대장을 여기로 묶었거든요. 그리고 또 따르기 싫잖아요. 또 우리 반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 딱 불러요. 야, 니네 등기부 갖고 있지? 이거 내무부 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묶으려고 시켜요. 대법원장이 딱 대들어요. 날 죽여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장 죽일 수 있어요? 하도 대드니까 말을 못해요. 미안해. 그럼 가. 끝났어요 이제. 그다음 이제 1987년도에 대통령이 또 바뀌었죠. 못해요. 그렇지. 한번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묶어요 이제. 내무부장을 불러가지고 야 니네 대장 등에서 줘보라 이렇게 합니다. 내무부장이 대들어요. 날 죽여라. 죽일 수 있어요? 미안해. 또 넘어갔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뭔가면요. 일본은요. 두 개 장부를 둘 다 그 행정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묻기가 쉬웠죠. 근데 우리는 등기부는 어디 있어요? 법원에 있잖아요. 대장은 행정부에 있죠. 안 뺏기려고 그래요. 왜 뺏기려고 그럴까요? 뭘 해먹을 수 있나? 해볼 수 있어요. 봐요. 이 등기소가요. 등기부 등초본 떼주고 열람수를 받죠. 그게 1년에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무슨 1조까지 돼. 큰일 날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한 200억 이상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0억 이상 돼요. 또 봐요. 행정부에서 지적소관청에서요. 지적공부 떼주고 수주 받겠죠. 얼마쯤인지 아세요? 이게요. 1,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대장 훨씬 크네? 훨씬 커요.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그래요. 또 봐요. 수수료 받잖아요. 수수료 받으면 이건 이 기관이 쓰는 거예요, 그냥. 업무 비용이니까. 근데 이걸 뺏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예산이 주는 거예요. 안 뺏깁니다. 지금도 맨날 이거 주장해요. 묵자고. 근데 영원히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봐요. 등기부에 토지 표시 올라가 있고 소유자 올라가 있죠. 대장에 토지 표시 올라가 있고 소유자 올라가 있죠. 이게 이제 일치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한 개가 틀려도 아무도 몰라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두 개 있으면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또 꼭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등기에 하나의 특징 겸 문제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 예전에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 무슨 단체에서 이거를 한번 소논문을 썼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적어도 돼요? 그랬더니 솔직히 적으래요. 근데 어차피 보세요. 이게 못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기간 이기주의죠? 그것 때문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내가 토지 하나 살려면요. 장부를 도대체 몇 개를 떼봐야 돼요. 등기부 떼봐야지, 토지장 떼봐야지, 주소세 떼봐야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개를 묶어버리면 하나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뢰가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써도 되냐? 그랬더니 최대한 솔직히 쓰래요.
그래서 열심히 막 까놨어요. 나쁜 놈들하고 싸워놨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못 씻겠대요. 그래서 끝끝내 안 실었어요. 승질 나가지고. 안 씻고 말아. 그래서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자 9번. 자 이제 9번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 자 9번 줄 그세요. 등기 원인 정보의 사서 증서성이죠. 줄 그세요. 등기 원인 정보. 요게 계약서예요. 등기 원인 정보가 뭐다? 계약서고 사서 증서성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길요. 독일은 반드시 계약서를 공증받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공증받은 계약서는 공문서예요. 공문서. 우리는 공증을 받아 안 받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사서 증서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증이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등기의 특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오늘 한 번 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요. 의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볼게요. 밑에 보세요. 2번 문제점 개선책. 첫 번째 실체적 명문 규정 미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등기법은 철저하게 절차만 나와 있어요. 법적 효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체적 명문 규정이 미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이제 등기부 이원화돼 있죠? 아, 그 말이에요. 등기부가 두 개로 돼 있다. 그 뒷장 가져서 3번에 이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이원화 또 나왔고 이렇게. 또 이제 공신력의 불인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올 때요. 여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이유가 막 크게 출제되거나 그런 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쯤 들어놓으시면 수업이 좀 편해요. 앞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선서 파트 여기는 이제 올해 수업 끝.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기 종류는 잠시 후에 볼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